오늘 딥다이브 고혈압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혹시 매일 혈압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이 정도면 나 관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? 네, 그럴 수 있죠.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요. 그 안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혈압약이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혈관 압력을 그냥 일시적으로 낮추는 뭐랄까 응급조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응급조치요? 네, 그러니까 약은 그 높은 압력이라는 증상 자체를 조절하는 거지 그 근본 원인 있잖아요. 낡고 뻣뻣해진 혈관. 이걸 직접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점을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약의 효과를 물론 도와주면서도 그걸 넘어서서 결국 당신이 혈압 관리의 그 운전대를 직접 잡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단순히 혈압계 숫자에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혈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,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. 그럼 우선 혈압의 기본부터 좀 짚어볼까요? 그 수축기, 이완기 혈압,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? 네, 심장이 이제 필요치 쫙 짜낼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때 혈관이 받는 가장 높은 압력, 이게 수축기 혈압이고요. 짜낼 때. 네, 그리고 심장이 잠시 쉬면서 다음 박동을 위해 피를 채울 때 그때 혈관에 남아있는 가장 낮은 압력이 이완기 혈압입니다. 고혈압은 보통 이 두 숫자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, 그러니까 기준이 보통 140에 90mm 수준 이상일 때를 말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 수치가 높아도 뭐 별다른 증상이 딱히 없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입니다. 혈관이 계속 높은 압력에 시달리면 심장 근육은 어떻게 되겠어요? 무리하게 두꺼워지겠죠? 네. 그럼 이제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는 거고요. 또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, 즉 뇌졸중 위험은 한 4배에서 5배까지 높아집니다. 4배에서 5배나요? 네. 그리고 이게 또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. 신장은 그 필터 기능이 망가지면서 결국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심부전으로 갈 수도 있고,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. 이야, 진짜 온몸의 핵심 기관들이 그냥 서서히 다 망가지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압력을 이렇게까지 높이는 걸까요? 첫 번째 원인으로 자료에서는 혈관의 노화,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걸 꼽던데요. 네, 맞아요. 건강한 혈관은 약간 고무호수처럼 탄력이 있어서 압력을 잘 흡수하는데, 나이가 들거나 염증, 동맥경화 이런 것 때문에 딱딱해지면 비유하자면 낡은 쇠파이프처럼 되는 거예요. 쇠파이프. 네, 탄력이 없으니까 압력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거죠. 똑같은 양의 피가 흘러도 압력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혈액량 자체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. 특히 짠 음식이랑 관련이 깊다고요. 네, 아주 직접적이죠. 짜게 먹으면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확 올라가잖아요. 그럼 우리 몸은 이걸 희석시키려고 혈관 안으로 물을 막 끌어들입니다. 결과적으로 전체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혈관이 받는 압력도 커지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우리 몸의 생존 시스템, 그 레닌, 안지오텐신, 알도스테론 시스템, 줄여서 RAAS라고 하는데 이게 또 과도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. 그게 뭐 하는 시스템인데요? 혈압이랑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불필요하게 활성화되면 혈관을 막 수축시키고 콩팥에서 나트륨을 다시 흡수하게 만들어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듭니다. 생존 시스템이 오히려 혈압을 더 높이는 셈이네요. 그쵸. 악순환이죠. 세 번째 원인은 신경계 과부하,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. 만성 스트레스가 혈압을 어떻게 높이는 건가요?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그 엑셀러레이터, 교감신경을 계속 흥분 상태로 만들어요. 네.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혈관은 수축하고 그러면서 혈압이 오르는 거죠. 잠시 쉬어야 할 때도 몸은 계속 긴장하고 달리는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. 결국 혈관은 뻣뻣해지고 피의 양은 늘고 신경계는 과하게 흥분하고 이 세 가지가 고혈압을 만드는 핵심 엔진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다행히 자료들에서는 약 없이도 이 엔진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었어요.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대시 식단이죠. 네, 맞습니다.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.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요법이란 뜻인데 이게 단순히 덜 짜게 먹자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. 혈압을 낮추는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먹자는 전략이죠. 적극적으로요? 네. 핵심은 나트륨, 포화지방, 설탕 섭취는 의식적으로 줄이고 대신에 칼륨,
칼슘,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하고 섬유질, 그리고 좋은 단백질 섭취는 확 늘리는 겁니다. 과일, 저지방 유제품, 견과류 이런 것들 위주로 식단을 짜는 거죠. 자료 보니까 특히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혈관 이완을 돕는다고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던데요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시금치나 바나나, 견과류 같은 음식에 이런 미네랄들이 풍부하죠. 아, 그런 것들이요? 실제로 이 대시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혈압약 한 가지 정도의 효과,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을 평균 11.4mmHg 정도 낮추는 효과를 보였어요. 와, 10단만으로요? 네, 특히 저염식이랑 같이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더 커져서 어떤 연구에서는 혈압약 2알 먹는 수준의 효과를 냈다고도 합니다. 정말 놀랍죠? 식단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가능하다니 대단하네요. 그리고 식단만큼 중요한 게 또 생활습관 개선인데 운동 효과도 상당하더라고요.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, 주 150분 이상 하고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병행하면 혈압을 평균 5에서 8mmHg 정도 낮출 수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것도 어떤 혈압약 효과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. 네, 운동은 혈관 탄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주고 심장 기능도 강화하니까요. 여기에 이제 수면이랑 스트레스 관리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. 수면이요? 네, 밤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는 동안 우리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. 혈관도 좀 쉬면서 회복할 시간을 갖고요.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그 자체로 고혈압 위험 요인이 됩니다. 아, 잠만 잘 자고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군요. 그럼요. 그리고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활동들 있잖아요. 이런 건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줘서 우리 몸의 브레이크 역할인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.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 보니까 혈압약은 분명 중요한 안전벨트 역할을 하지만 결국 내 건강의 운전대는 식단, 운동, 수면, 스트레스 관리 같은 이런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게 아주 명확해지네요. 네,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. 혈관이 뻣뻣해지고 피해량이 늘고 신경계가 과부하 걸리는 이 근본 원인들을 직접 관리하는 거죠. 약에만 의존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생활 속 선택 하나하나로 혈압을 조절하는 그 주체적인 역할을 되찾는 겁니다. 맞아요. 이 모든 변화가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료 마지막에 나온 제안처럼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 드실 때 딱 3숟가락만 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좋은 시작인데요. 네,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당신의 혈관 건강 주도권을 되찾는 정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그 자신감과 활력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. 자,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. 당신의 삶에서 혈압 관리를 위해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지만 확실한 변화는 무엇일까요?